결혼 19년 차, 서로에게 관심조차 없던 우리 부부. 그런 제가, 무감각했던 제가 아내의 친구 유혹의 손길에, 그 치명적인 유혹의 손길에 너무 쉽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혹에 풍덩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52세, 결혼 19년 차,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온 제가 저지른 일. 아내가 자고 있는 바로 아래층에서 아내의 친구와 밤을 보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남자였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제 부끄러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52세. 중소기업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 그런 건 없어요. 오너 일가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내 한수진 50세.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죠. 결혼 19년 차. 딸 하나 17살 고3 입시 준비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강남 부근의 작은 단독주택. 2층 구조의 마당도 있는 집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부.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1년 전, 아니, 어쩌면 2년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침실도 2년 전부터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1층 안방을 쓰고 저는 2층 서재 겸 침실을 썼어요.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 딸도 예민한데. 아내가 먼저 제안했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편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밥 먹어 하는 말, 저녁이면 일찍 자 하는 인사. 그게 우리 부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학교 일로 바쁘고 저는 골프를 치거나 혼자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50 넘으면 다 그렇지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인 삶. 저는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52세지만 건강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헬스장에서 몸 관리를 하니까 또래보다는 젊어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남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사는 동업자. 아니, 가족이라는 이름의 룸메이트. 가끔 거울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죽은 것처럼 사는 걸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대학 동창회 있어.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참, 지원이 차가 고장났대. 혹시 끝나고 데려다 줄 수 있어? 우리 집 방향이거든. 지원. 아내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이지원. 몇 년 전 한두 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인사만 나누고 말았어요. 알았어. 연락해. 고마워. 강남역 쪽이래. 밤 10시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지원이 좀 취했어. 데려다 줄 수 있어? 지금 출발할게.
저는 차를 몰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이었어요. 아내와 친구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 이지원. 몇 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낯설었어요.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수수하고 조용한 인상.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웨이브진 긴 머리, 탄탄한 몸매가 드러나는 핏한 원피스. 4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패 끼쳐서. 아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디 가면 돼? 지원이 오피스텔이 목동 쪽이래.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같이 가서 데려다 줄까? 아니야. 딸 혼자 집에 있잖아. 들어가서 챙겨줘. 내가 데려다 줄게. 고마워, 여보. 아내는 택시를 타고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원과 단둘이 남았어요. 형부, 죄송해요. 폐를 끼치네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취해 있었어요. 괜찮아요. 차 타세요. 지원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저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원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관능적인 향. 목동 어디쯤이에요? 아, 목동역 근처요.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라디오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죠? 지원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한 2년 됐나요? 그렇네요. 그때 수진 언니 생일 파티 때. 아, 맞다. 그때는 제가 좀 수척했었는데.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아, 그러셨구나.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어요. 옆을 봤습니다. 지원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차창에 비친 옆 얼굴. 쓸쓸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2년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외롭죠. 많이. 그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뭔가 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얼른 앞을 봤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목동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그 건물이요. 지원이 가리킨 곳은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부.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원이 차에서 내리려다 멈췄어요. 형부. 네. 혹시 커피 한 잔하고 가실래요? 감사의 표시로.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거절해야 돼.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네. 그럴까요? 지원의 오피스텔은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좁은 공간. 지원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1503호.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좀 좁지만.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 구조. 한쪽에는 요가 매트와 운동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세요? 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잘하셨네요. 커피 드릴게요. 앉으세요. 저는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원이 간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등 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핏한 원피스가 몸의 라인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탄탄한 어깨, 잘록한 허리, 요가로 만든 몸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요. 지원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형부. 네. 형부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하얗고 긴 목. 수진 언니는 좋겠어요. 형부 같은 분이 있어서. 지원 씨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글쎄요. 47세에 누가 저를 봐주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원 씨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놀라웠습니다. 지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외로움. 서로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형부도 외로우시죠? 지원의 조용한 질문.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지원이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원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부.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부. 외로워 보여요. 눈빛에서 보여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아니에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원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자고.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형부도 그렇죠. 수진 언니랑 같이 있어도 외롭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요. 외로운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저도 그렇고 형부도 그래요. 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요가로 단련된 손이었지만 여성스러웠어요. 지원 씨, 형부, 저 나쁜 여자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저는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째깍, 째깍. 형부. 네.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수진 언니는 제 친구고, 형부는 친구 남편이고,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 외롭지 않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원을 끌어안았어요. 지원도 저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옹인지. 아내는 제가 안으려고 하면 피했거든요. 더워. 바쁘다니까. 그런 말만 했죠. 하지만 지원은 달랐어요.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형부. 따뜻해요. 지원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는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웨이브진 긴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샴푸 향기가 났어요. 지원 씨. 네.
저도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형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의 숨소리, 제 숨소리. 형부, 지원 씨,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19년 만에 느껴보는 다른 여자의 입술. 아내가 아닌 여자와의 키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원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습니다. 제 손은 지원의 허리를 잡았어요. 얇은 원피스 사이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요가로 단련된 탄탄한 몸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떨어졌어요. 형부,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다시 지원을 끌어안았어요. 오늘 밤만이에요. 내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수진이를 위해서.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밤만. 그리고 내일부터는 없던 일로.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제 손이 지원의 등을 타고 내려갔어요. 지원의 손도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원피스 위로 느껴지는 피부의 감촉, 떨림, 뜨거운 숨결.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퀸 사이즈 침대였어요. 우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형부, 네, 저,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원래 예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지원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눕혔어요. 지원이 제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형부, 천천히 해주세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지원을 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19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여자의 체온. 52세의 남자에게도 여전히 뜨거운 것이 있었어요.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7세지만 요가로 만든 탄탄한 몸이었어요. 형부, 지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 씨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러세요. 민호 씨. 좋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몇 년째 이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마지막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 후회하세요? 아니요. 지원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없던 일로 해야 해요. 지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네, 알아요. 수진이한테 미안하죠.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느껴졌어요. 벌써 새벽 2시였습니다. 민호 씨, 이제 가보셔야죠. 네.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지원도 일어났어요.
가운을 걸쳤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민호 씨, 네, 고마웠어요. 저도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야말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로 끝이라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 우리는 다시 남이 될 거라는 것.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지원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1층은 어두웠습니다. 아내 방에서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서재 겸 침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19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아내의 친구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52세에도 여전히 남자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원의 목소리, 지원의 향기, 지원의 체온.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없던 일로 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잘 들어갔어? 응.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지원이 무사히 집에 갔으면 됐지. 응.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도 내려왔어요. 아빠, 어제 늦게 들어왔어요? 응. 엄마 친구분 데려다 드리고. 그렇구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거짓말 같아.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원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없던 일이 된 거였죠. 아내도 지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 통화는 하는 것 같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원의 목소리, 지원의 온기, 지원의 눈빛.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퇴근길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 씨, 저 지원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답장하면 안 돼.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어요. 언제요? 지금. 가능하세요? 급해서요. 어디서요? 양재 쪽. 제가 장소 보낼게요. 잠시 후 주소가 왔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거래처랑 식사하게 됐어.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와.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저를 믿어온 사람. 그 믿음을 또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양재역 근처의 조용한 모텔이었어요. 지원이 보낸 호수로 갔습니다. 307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원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안았습니다. 2주 만에 느껴보는 온기. 민호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2주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간절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어요. 지원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제 손은 지원의 옷을 벗겼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침대로 갔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밤보다 더 깊었어요. 더 간절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지원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민호 씨,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저도요.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알아요. 수진 언니한테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원도 봤어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받으세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당신 어디야? 밥은 먹었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지금 막 식사 끝났어. 왜? 딸이 머리 아프다는데 약 사다 달래. 집에 약이 없어. 알았어. 사갈게. 언제 들어와? 한 시간 후에?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원도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가봐야죠. 네. 우리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옷을 다 입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호 씨, 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하면 들킬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낮 시간 되세요? 제 새 작업실로 오실 수 있으면.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쳐다봤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제 손가락은 답장을 쓰고 있었어요. 시간 될 것 같아요. 주소 보내주세요. 화요일 오후 1시. 저는 지원의 새 작업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수동 쪽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요가 스튜디오 바디앤드마인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요가 스튜디오였습니다. 한쪽 벽면은 전체가 거울이었고 바닥에는 요가 매트들이 깔려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작은 라운지 공간,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와, 넓네요. 네. 작년부터 준비해서 이번 달에 오픈했어요. 지원이 요가복을 입고 있었어요. 핏한 레깅스에 탱크톱, 땀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수업을 끝낸 모양이었어요. 수업 끝나셨어요? 네. 오전반이 방금 끝났어요. 오후반은 3시부터라.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땀 범벅이라. 네. 그러세요. 지원이 안쪽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나왔어요. 젖은 머리에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지원이 제 옆에 앉았어요.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민호 씨. 네. 저 또 이렇게 부른 거 미안해요.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낮의 키스는 또 달랐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더 생생했어요. 지원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여기서요? 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3시까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아, 나야. 수진이. 문 열어줘.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지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호 씨. 어떡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셔츠 단추를 채웠어요. 지원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샤워실이었어요. 저기, 숨으세요. 제발. 저는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왜 왔어? 연락도 없이? 놀라게 해주려고. 새 스튜디오 구경하러 왔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 수진. 지금 벽 하나 너머에 있는. 그래. 들어와. 근데 좀 지저분해. 괜찮아. 우와, 진짜 넓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소리. 여기서 수업하는 거야? 응. 요가랑 필라테스. 좋다. 나도 등록할까? 언니, 언제 운동해? 바쁘잖아. 그래도 몸 관리는 해야지. 나이 들수록. 저는 샤워실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지원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어때? 수업은 잘 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럭저럭. 오전, 오후 반 나눠서 하니까 괜찮아. 힘들지 않아? 아니야. 재밌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민호가 여기 본 적 있어? 제 이름이 나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형부는 바쁘시잖아. 그렇긴 하지. 요즘 회사 일이 많대. 회사 일.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원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하지만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학교에 회의가 있어서. 그래, 언니.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운동 좀 배워야지. 언제든지 와. 현관문이 열렸어요. 조심히 가. 응. 잘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 아내가 뭔가 잊고 다시 올까봐. 5분쯤 지났을까요?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호 씨. 지원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요. 들킬 뻔했어요.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하면 언젠가 들킬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도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녀간 그 스튜디오에서, 라운지 소파에서 더 간절하게, 더 치명적으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가요? 그날은 지원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아쉬워하는지 요가로 단련된 몸으로 쥐락펴락을 반복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지금껏 알지 못했던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3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네, 저 다음 달에 일본으로 가요. 제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요? 네. 거기서 요가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6개월 과정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 있으면 자꾸 민호 씨를 만나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루만 같이 있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작별을 하고 싶어서요. 어디서요? 제가 강원도에 아는 펜션이 있어요.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강원도 가게 됐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흥.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저를 믿어온 사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그 믿음을 저는 계속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속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숲과 계곡뿐이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와 있었어요. 펜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지원 씨, 우리는 안 왔습니다. 오래 말없이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벽난로가 있었고 큰 창으로 숲이 보였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혼자 쉴 때. 그랬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네. 오늘은 시간 제한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 함께 있어요. 네. 지원이 와인을 준비했어요. 테이블에는 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어요.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호 씨. 네. 저 민호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정말. 저도요. 2년 동안 외로웠는데 민호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처음 3번처럼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느끼면서 서서히 거칠어지는 지원의 숨결을 느끼며 지원을 더욱 뜨겁고 예민하게 달구었습니다. 민호는 강하게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이니까. 2번 다시 이런 밤은 없을 테니까. 탱탱한 활시위가 더욱 당겨질수록 심장박동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요가로 단련된 움직임도 민호를 천길절벽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아찔한 쾌감이 전기에 감전된 듯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지원의 모든 것을. 지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벽난로의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쏟아졌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호 씨. 네. 후회하세요? 아니요. 한 번도. 저도요. 단 한순간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네. 일본 가면 연락 안 할게요. 네.
민호 씨도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언니, 잘 대해주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행복하세요, 민호 씨. 지원 씨도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지나갔어요.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지원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지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를 남겼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션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원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아내에게도 지원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죄책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마다 나는 최악의 남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저는 아내에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사다 줬어요.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주말에는 데이트 신청도 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내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동안 무심했던 것 같아서. 이상한 사람. 하지만 아내는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다시 가까워졌어요.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산책도 함께 했어요. 주말에는 데이트도 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같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다정한 거. 나도 좋아요. 나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게가 있었어요. 지원과의 일, 4번의 밤, 평생 잊을 수 없을 기억.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2층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그때 계단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잠이 안 와? 응. 깼어. 당신이 없길래 올라왔어. 아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이런저런 생각. 요즘 가끔 그러더라. 혼자 깊은 생각하는 거. 그래. 응. 무슨 고민 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우리 이제 많이 가까워졌잖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수진아. 응.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혹시 지원이 얘기.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그날 밤 말이야. 지원이 집에 데려다 준 날. 알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알아? 당신이 지원이랑 뭔가 있었던 거.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새벽 3시에 들어왔잖아. 목동까지 갔다 오는데 3시간이 걸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지?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사 워크숍? 회사에 전화해봤어. 그런 거 없더라. 수진아. 다음 날 아침에 알았어. 당신 표정 보면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 정말 최악이야. 변명할 수 없어. 그냥 잘못했어. 일어나. 수진아. 정말 미안해. 외로워서 그랬어. 하지만 다 변명이야.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라니까.
아내가 저를 일으켰어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말하면 우리 관계가 끝날까봐 무서웠어. 나도 말 못했어. 말하면 정말 끝날까봐.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했어. 알아. 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당신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은 하기 싫어. 응? 나도 잘못이 있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아니야. 나도 당신을 소홀히 했어. 19년 동안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남자로 대하지 않았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봤어. 그래도 내가 한 짓은 알아. 잘못이야. 큰 잘못이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어. 정말? 응.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봤거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수진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당신이 필요해. 19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는 아내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평생 당신만 볼게. 약속해. 약속해. 맹세할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어떻게 됐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본으로 갔어. 요가 연수 프로그램으로. 그 후로 연락 안 했어. 그래. 지원이한테도 미안해. 내 친구였는데. 지원이도 외로웠겠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외로운 거야, 나이 들면. 그래도 그렇지. 미안해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지난 일이야. 아내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만 보자. 응. 다신 그러면 안 돼. 정말로. 절대 안 그래. 맹세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응. 진짜 새롭게. 그날 밤 19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저는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서로를 안고. 에필로그.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19년에 대해서 서로에게 미안했던 것들, 고마웠던 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이 이야기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처럼 권태기로 고민하는 분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분들, 그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2세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19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아내의 친구와 4번의 밤을 보냈어요.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죠. 권태기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핑계예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52세에도 분별력을 가졌어야 했어요. 선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었어요. 그 대가가 뭐였는지 아세요? 몇 개월간의 죄책감이었습니다. 매일 밤 시달리는 후회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들켰을 때 그 참담함. 다행히 아내가 용서해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쌓은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외로우시죠? 저도 압니다. 50대가 되면 다들 외로워요. 부부 사이도 식고 대화도 줄어들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지 마세요. 대신 대화하세요. 배우자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같이 산책 나가자고 하세요. 손잡고 걸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잤어? 한마디. 오늘 어땠어? 한마디. 그 작은 말들이 쌓이면 달라져요. 저처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꽃 한 송이 사가세요. 커피 한 잔 내려주세요. 손 한 번 잡아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한순간의 자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배려. 그게 20년, 30년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이에요. 저는 배웠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세요. 20년,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외로운 건 당신뿐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외로워요. 같이 손잡고 그 외로움을 이겨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파괴예요.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진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당신의 그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해.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남은 인생 당신과 행복하게 살게. 약속할게.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